고층 빌딩이 텅텅 비는 이유, 세계 도심의 미스터리.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장식하는 고층 빌딩들은 한때 자본과 권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했다. 화려한 유리 외벽에 비치는 햇살, 그 안을 가득 메운 근무자들, 커다란 간판과 로고가 도시를 압도하듯 우뚝 솟은 모습은 도시 경제의 심장처럼 보였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 화려한 빌딩들 중 상당수가 텅 비거나 부동산 임대 사이트에 줄줄이 매물로 올라오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세계의 여러 대도시 중심부에서 고층 빌딩 공실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에 관해 온갖 추측과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가 하늘을 향한 경쟁을 펼쳤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텅 빈 고층 빌딩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라는 도시 재생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과제가 된 것이다. 고층 빌딩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때 도시의 상징물이자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었던 초고층 빌딩들이 이제는 흉물처럼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로 기업이 사무실을 대규모로 임대해 사용하던 오피스 타워가 심각한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주변 상권 역시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뉴욕, 런던, 홍콩 등 초고층 건물로 유명한 도심 지역에서조차 20-30%대의 공실률이 보고되고 있다. 한때 오피스 공간 부족으로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곳들마저 이젠 선뜻 사무실을 세입하려는 기업이 줄어 빈 사무실이 늘고 있다. 밤이 되면 불이 들어오지 않고 낮에도 몇 층만 사람이 드나드는 고층 빌딩들이 급증하면서 일대의 상권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퇴근 후에는 완전히 사람이 사라져 밤거리가 일신연스러워지는 유령 도시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고층 건물은 매일 막대한 관리비가 들어간다. 아무리 공실이 늘어나도 냉난방과 전기, 안전위생 설비에 대한 최소 운영 비용은 고정적이다. 임대료 수익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건물주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 먹는 하마가 되기 십상이다. 고층 빌딩들이 텅텅 비게 되는 복합적 원인 중 하나로 도시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지목된다. 과거 도심은 빼곡히 들어찬 빌딩과 회사, 직장인들로 북적이며 업무지구라는 명백한 기능을 수행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트렌드가 동시에 작용하며 그 기능이 점차 흔들리고 있다. 업무지구 탈중심화. 도시가 커지고 교통 인프라가 발달함에 따라 업무가 꼭 도심 한가운데에서만 이뤄질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첨단 교통수단과 광대역 통신망 덕분에 외곽 지역이나 교외형 오피스 파크에서도 충분히 업무가 가능해졌다. 기업들은 더 저렴한 임대료와 여유로운 공간을 찾아 도심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도심에 들어선 고층 빌딩의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주거 업무 혼합 지역 선호. 직주 근접을 선호하는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업무지구와 주거지가 혼재된 복합용도 개발이 각광받고 있다. 과거처럼 단순히 오피스 빌딩만 모아놓은 구역이 아니라 사무실, 주거, 상업 문화시설이 함께 어우러져야 인기가 높다. 그 결과 전통적인 빌딩 숲에 있던 단일 용도의 고층 건물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 투자와 공급 과잉.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았던 시기를 거치며 부동산은 대표적인 투자처로 주목받았다. 개발사와 투자자들은 미래 수요를 낙관하며 고층 오피스 빌딩을 대거 건설했다. 하지만 예상만큼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고 팬데믹 등의 변수까지 터지면서 갑작스레 시장이 과잉 공급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는 공실률 폭증과 임대료 하락을 불러온 주요 원인이 되었다. 팬데믹 이후 사무실 트렌드 변화. 전 세계적으로 원격 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가 확산되면서 회사들이 사무실 공간을 축소하거나 아예 철수하는 경우가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도 직원들은 주 5일 출근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대면 중심의 업무 문화를 고집하던 기업들도 한 발 물러서 적은 규모의 사무실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는 대규모 오피스에 대한 수요를 근본적으로 약화시켰다. 고층 빈 건물의 부작용과 위기감. 빈 건물이 늘어난다는 것은 도시 자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신호일 수 있다. 특히 도심 한가운데 초고층 빌딩 공실이 늘어나면 그 충격파는 도심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상권 붕괴의 위험. 도심의 빌딩 숲에 사람이 줄면 점심 식사나 커피 한 잔으로 명맥을 이어가던 소규모 식당, 카페, 편의점, 주차장 등 서비스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 임대료나 인건비가 높은 도심 상권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치명적이다. 빌딩 주변 상권이 무너지면 도심에 생기는 더욱 급속도로 사라진다. 불안정한 도시 재정. 고층 빌딩은 보통 막대한 부동산세,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해 도시 재정에 기여한다. 만약 건물 가치가 하락하고 임대 수익이 감소하면 지방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도 줄어들게 된다. 이는 도시 차원의 대중교통, 사회복지, 인프라 유지, 보수 예산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도시 이미지와 관광 자원 훼손. 해외 유명 도시들은 그 도시를 상징하는 화려한 마천루를 홍보수단으로 삼는다. 그랜드하고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을 강조해 비즈니스와 관광을 동시에 유치해온 것이다. 그런데 막상 공실로 가득 찬 유령 빌딩이 늘어나면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는다. 해외 투자자나 관광객에게 도시의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상을 주게 된다. 다른 용도로의 전환 난관. 공실이 많아지면 흔히 그럼 오피스 빌딩을 주거용으로 바꾸면 되지 않나?
않나? 라고 말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다. 초고층 빌딩은 구조나 안전 기준, 엘리베이터 배관 시스템 등 주거와는 전혀 다른 환경으로 설계된다. 이를 주거나 호텔, 문화시설 등으로 바꾸기 위해선 큰 비용과 복잡한 인허가 과정이 필요하다. 심지어 건물 구조상 설계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흔하다. 세계 각국의 고군분투와 사례 도시마다 고층 빌딩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어떻게 접근해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깊다. 미국 뉴욕의 오피스 리노베이션 정책 뉴욕은 오래된 오피스 빌딩을 주거용으로 리노베이션 하는데 세제 혜택을 주거나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팬데믹 이후 맨해튼의 빌딩 공실률이 치솟자 이를 주택 부족 문제와 연결해 상업용 빌딩을 레지던스로 전환하도록 장려하기도 했다. 다만 초고층 빌딩의 구조적 제한과 비용 문제로 실제 전환 사례는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홍콩의 하이브리드 용도 개발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인 홍콩은 극심한 주거난과 상업지구 임대료 하락을 동시에 겪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초고층 빌딩 일부를 공용 오피스,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꿔서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인건비와 공사 비용, 까다로운 건축 규제로 인해 실제 속도는 더딘 편이다. 유럽 주요 도시의 도심 리빙 트렌드 런던이나 파리 등은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강조하면서 도심 오피스 지구가 주거와 상업,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지구로 변모하는 추세다. 초고층이 아닌 중고층 빌딩을 리노베이션해 다양한 기능을 혼합하는 개발 방식을 선호한다. 대규모 정비 사업보다는 서서히 용도 전환을 유도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 재생을 통한 건물주의 참여를 독려한다. 팬데믹이 바꿔놓은 오피스 문화. 고층 빌딩 공실 문제를 논할 때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를 뒤흔든 팬데믹을 빼놓을 수 없다.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를 계기로 굳이 회사에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일은 잘 돌아간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예 사무실을 소규모로 축소하거나 해약해버린 기업들이 적지 않다. 널찍한 프라이빗 오피스보다 오픈형 공간, 회의실 공유, 라운지 등 스마트 오피스 개념이 부상했다. 이는 오피스가 딱 필요한 만큼만 사용되는 경향을 강화한다. 더 이상 모든 임직원에게 지정석을 줄 필요가 없으니 초고층 빌딩 전체를 통으로 임대할 이유도 희박해진다. 주 2, 3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하는 혼합형 근무가 자리 잡으면서 직원들이 오피스 공간에서 필요한 것은 협업과 소통이 주된 목적이 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사무실을 공동 작업장 회의실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단순한 책상 좌석 공간은 최소화한다. 이는 초고층 빌딩처럼 넓은 평수에 오랫동안 상주하는 방식을 무색하게 만든다. 거대 자본의 이탈과 투자 환경 변화, 여기에 더해 금융 환경의 변화도 빌딩 공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부동산 투자 비용이 높아지고 위험 부담이 커진다. 외국인 투자자도 이전처럼 무작정 고층 빌딩 개발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다. 과거 초저금리 시대에는 빌딩은 곧 돈이라는 공식이 성립했지만 지금은 공실 위험과 높은 유지비까지 고려해야 해 매력이 떨어진다. 테크 기업으로 대표되는 성장주나 암호화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의 투자금이 몰리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도시별로 인프라, 정책, 세제 혜택 등이 불분명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도시 재생의 혁신 시나리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다면 공실로 몸살을 앓는 고층 빌딩들은 어떻게 하면 재생될 수 있을까? 현재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해법은 단순히 오피스 빌딩에서 벗어나 주거, 상업, 문화, 업무 기능을 모두 혼합하는 형태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빌딩 내에서 사람들이 24시간 살고, 일하고, 소비하고,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도심의 공실 문제와 상권 침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방정부가 나서서 빈 빌딩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해 공공주택, 공공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특히 저렴한 공유 오피스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 제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심을 다시 열정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주목받는다. 업무 중심지였던 빌딩을 갤러리, 공연장, 박물관, 컨벤션 센터 등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도시의 관광 및 문화 생활을 풍성하게 만들어 도심을 즐기는 공간으로 전환한다면 주말이나 야간에도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다. 고층 빌딩의 대규모 공실 문제는 단지 빈 건물이 많다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대 도시의 구조적 변화, 근무 환경의 혁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총체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과거에는 높고 화려한 빌딩이 많을수록 도시가 발전한다는 단순 명제가 성립했다면 이제는 어떤 기능을 담아내고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얼마나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되었다. 도시 재생은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빌딩 개발과 투자가 활발했던 시기와 달리 이제는 고금리 저성장 시대를 맞아 부동산 위험도 높아졌다. 기업과 개인의 근무 방식 변화, 주거 업무 혼합에 대한 욕구, 여기에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원격 근무 문화가 더해지면서 도심 초고층 빌딩의 운명은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영화 속 미래 도시처럼 하늘 높이 솟은 빌딩들이 초현실적인 랜드마크만을 자랑하던 시대는 이미 저물어간다. 결국 도시의 지속 가능성은 사람이 얼마나 머물고 일하며 소비하고 문화를 향유하는지에 달려있다. 그 역동적 변화의 최전선에서 우리는 도시가 어떻게 진화하고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다시금 고민해야 한다. 텅 빈 고층 빌딩을 향한 우려와 의문은 곧 우리가 살아갈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묻는 중대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제는 그 알찬 해답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혁신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가 공실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도시 재생의 다음 장에 달려있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